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두 분 다 당하셔가지고 장애인이신 거고요. 지체 장애인이시거든요. 초등학생 때 이제 우유를 공짜로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반 또래 친구들이 이제 너는 왜 무료로 먹어 하면서 추울 때는 붕어빵도 팔아보고 지푸라기도 잡고 싶었던 거죠. 서울 올라가야겠다. 그냥 캐리 하나 끌고 올라갔었거든요. 잠자코 또 안 정하고 그냥 올라오신 거예요? 와. 그 방한칸으로 그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다른 거 좀 돈을 더 벌려고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좀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온라인에 보다 더 싼 거예요. 이걸 내가 팔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저 본업은 그냥 일반 회사원입니다. 잘 나올 때는 매출 2억 정도의 순수익 한 3, 4천, 못 나올 때는 매출 7, 8천의 순수익 1, 2천? 원룸에서 자취를 하다가 이거 팔아서 지금 방 하나에서 2개로 옮겼습니다. 이제 저도 어느 정도 파니까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몇 안 되는 진짜로 팔 줄 아는 사람 중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건을 파시면서 돈을 번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표님이 팔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방법들을 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같이 잘 되면 좋잖아요. 안녕하세요. 이게 바로 촬영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학생 때 노점을 하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게스트하우스 청소 일도 좀 해보고 뭐 이사 보조 일도 해보다가 지금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31살 강성현이라고 합니다. 되게 젊으신데 많은 일 하셨네요. 예, 뭐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주 업무가 뭐예요? 뭐 온라인 쇼핑몰이 거의 주 업무고요. 주로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B2C나 B2B로 플레이를 하는 편이고요. 다양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받으세요, 예. 받으세요. 네, 지금 촬영 중인데 그 서류 나중에 드린다고 말해줄래? 그렇게 해서 뭐 중국 쪽에 말해줘. 죄송합니다. 업무 전화 같은데요? 수입 같은 거를 또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네. 확인할 게 있었나 봐요. 별건 진짜 아닌데. 전화 온 거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숙박업도 하고 있고 제조업도 하고 있고 정부의 B2G로도 납품을 또 하고 있고 수출도 좀 하고 있고 창고업도 하고 있고 베타 테스트로 하고 있는 창업센터. 전시 쪽에 납품도 하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제가 와이프한테 많이 혼나고 있어요. 괜히 사업을 벌려가지고. 분명히 이걸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문어발식 사업하면 망한다, 사기꾼이다, 어떻게 혼자서 다 하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실 것 같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못하죠. 그래서 같이 하는 거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고정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혹시 연애 수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거 말을 해도 되나요? 뭐 한 달에 한 평균 3억 정도? 그럼 그게 순익은 어느 정도 나와요? 뭐 한 달에 그냥 대기업 연봉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온라인 쇼핑몰을 하다 보면은 좀 경쟁력 있는 인프라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좀 제공해드리면은 판매가 많이 수월해질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제공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근데 박스가 엄청 많네요. 많은 것 같은데 또 금방 나가고 합니다. 그래요? 네. 여기서 몇 분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한 17분? 오늘 일요일이라서 좀 잘 출근 안 하시는 편인데 보통 이제 포장하러 많이들 오시고 여기서 일하실 수도 있긴 한데 집에서 일하다가 또 뭐 집중 좀 안 되고 하거나 뭐 좀 풀어진다 하면은 뭐 그때 오셔가지고 또 일하기도 하고. 오늘 근데 별로 출근 안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바닥에서 위로 강성현 대표 수강생 1기 수강생이자 드림쉐어 센터 강남점 센터장을 맡게 된 김경훈입니다. 드림쉐어 드림쉐어 창업센터 이렇게 진짜로 바로 찍으실 줄 몰랐어요. 그 전에 삼성 다니시다가 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근데 삼성 다니고 있었는데 네네네네. 어떻게 이런 수업을 듣게 되신 거예요? 월급이 좀 성에 차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게 싫더라고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세요? 수입이요? 최근 30일 기준으로 매출 한 6천 좀 넘게 나왔었고요. TV 홈쇼핑에 진출해서 훨씬 더 큰 성장하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부업으로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 7개월 동안 삼성 다니면서 사업을 했었어요. 게다가 또 저는 뭐 위탁이 아니고 제 상품을 이제 직접 제조해서 팔다 보니까 처음에 초도 물량은 제가 직접 가가지고 가내 수공업처럼 제조했었거든요. 막 손 다 부르트고. 그렇게도 일단 부업으로도 그 내 상품을 만드는 것까지 일단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수입에 대한 인프라도 크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물건값은 싼데 부대 비용이 더 비싼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선박 비용, 배대지, 통관비, KC 인증 같은 각종 인증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소규모로 한두 개 제품만 이제 진행을 하면은 되게 비싼 것들도 단위를 모아서 대규모로 진행하면 이제 더 값이 싸지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처음 하는 분들도 대규모로 하는 분들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일단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돈 벌려고 이제 미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거 지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지점 화이팅! 드림쉐어 창업센터 화이팅! 강남센터장 지금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눈물 나는데요. 공유 오피스 중에서도 이커머스 특화된 공유 오피스들이 몇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택배비가 최저단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택배비 최저단가가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이 왕초보분들한테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닭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1인실 2인실 공간에다가 책상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러면 재고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또 보면은 제가 아직 그 창고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건데 창고가 만들어지면 이 재고들이 다 그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무실은 쾌적해지겠죠. 네. 저희 채널에 출연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 이야기가 조금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출연 제안을 했던 거고요. 저도 불과 몇 년 전에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서울에 올 때 엄청 큰 도전이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가능하게 했었던 것도 책에서 이제 남의 이야기 통해서 좀 영감을 얻고 뭐 용기도 얻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제 작은 도전들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좀 나이 지긋이 드신 회장님들 이야기보다는 저도 이제 고작 이제 31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게 엄청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와닿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뭐 온라인 쇼핑몰 하면은 뭐 디지털 노마드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처음부터 디지털 노마드는 될 수가 없어요. 처음엔 디지털 노가다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또 반대로 보통 그런 인터뷰들이 그 과정을 다 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결과 위주로 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진입하는 거 그걸 좀 저는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좀 온라인 쇼핑몰이 좀 그런 게 큰 것 같더라고요. 뭐 쉽게 뭐 얼마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일해가지고 몇 천만 원 벌었어요 뭐 이렇게 좀 자극적이잖아요. 어떤 뭐 결과의 이면에는 그런 험난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젊어 보이시는데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30 됐습니다. 이거 본업이세요? 예, 지금은 본업으로 하고 있어요. 원래 다른 일 하셨었어요? 요식업 쪽에서 지금 하신 지가 그러면 5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한 2, 3개월밖에 안 돼서 지금 수익적으로는 어떠세요? 수익을 발생한 지는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고 위탁이랑 이제 사입 두 가지 나눠서 하고 있는데 위탁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50에서 100 사이 정도 이제 되는 것 같고 점점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사입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래도 적어도 200은 벌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하고 있는 이병희라고 합니다. 수업 강사하시라고 들었는데 네네네. 어떻게 하다가 온라인 커머스를 하게 되신 거예요? 부업에 조금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정보 알아보다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진짜 직접적으로 해본 거는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수익이 나오나요? 네, 지금 수익이 나왔습니다. 3월 29일 날 한 번 판 거는 1,160만 원 정도 나왔고요. 1,160만 원이요? 네네. 욕실용품을 팔았는데 그게 이제 1,160만 원 정도 나왔고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빨리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여기가 이제 택배비가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소싱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거기서도 저렴하게 국내에 들여올 수 있거든요. 1,300개가 아니라 1,357개였고요. 이게 매출이 하루 만에 네. 하루 만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스마트 스토어랑 뭐 쿠팡이랑 다르게 특별하게 하루만 이제 싸게 물품을 파는 구자거든요. 티몬에서 행사처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팔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1,000개, 1,300개가 팔리면 네. 수익이 어느 정도 나요? 수수료랑 초기 투자 비용이랑 택배비랑 이런 거 다 제할 거 제하면은 그래도 550만 원 정도는 남는 것 같아요. 와. 여기 또 위메프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제 엊그저께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신규 주문이 400건 정도. 와. 근데 이거는 지금 아직 물품을 못 보냈어요. 이제 화요일날 보낼 예정입니다. 저분들도 어쨌든 물건을 파시면서 돈을 번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표님이 팔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방법들을 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 쪽으로 이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도움 드리면서 저는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제가 인프라를 제공해드리면서 도움 드리는 것 같지만은 저도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저도 하다 보면은 막 슬럼프 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여기 오면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저도 온라인 쇼핑몰 하면은 분명히 또 시간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새로운 사업을 또 하고 싶어 하실 거고 그럴 때 이 온라인 쇼핑몰 하기 전에 해왔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면은 오셨던 분들 중에 부동산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쪽에서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 부동산 쪽에서는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온라인 쇼핑몰로 좀 자리를 잡고 나면은 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당연히 이제 본인이 잘하는 분야를 살리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저랑 그분이랑 잘 알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좀 더 빠르게 이제 사업을 같이 진행해 볼 수 있고 이게 보통
온라인 쇼핑몰 하면은 왜 이거 혼자 잘 보면 되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같이 하니까 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잘 팔고 있으면 오프라인에서 이런 제안들이 와요. 예를 들어 뭐 현대백화점에서 어떤 매대를 좀 깔아달라, 아니면 롯데백화점에서 어떤 매대를 좀 꾸며달라,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요구하는 게 어떠한 품목들을 좀 깔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어떤 품목을 한정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품목은 본인이 또 가져오거나 해야 되는데, 근데 옆에 주변에 보니까 그 품목을 하고 계신 대표님이 있어요. 그럼 그 대표님한테 같이 그럼 여기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어찌 보면 추가적인 재고 리스크를 안 하도 되잖아요. 대표님 저한테 메일 주셨을 때 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그걸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라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연이 엄청 길거든요. 음.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두 분 다 당하셔가지고 이제 그 복지카드를 가지고 계세요. 장애인이신 거고요. 지체 장애인이시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제가 좀 빨리 처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이제 갑자기 학교에서 우유를 공짜로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집안이 어려워진 걸 아니까 무료로 우유를 먹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웬걸 그게 선생님께서 교탁위에 그 리스트 있잖아요. 네. 그걸 두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 또래 친구들이 이제 그걸 너는 왜 무료로 먹어 하면서 막 그런 게 조금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요. 뭐 중고등학생 때 되면, 특히 고등학생 때 되면은 문제집 많이 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그걸 좀 부담 느껴 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교사용 참고서 같은 것도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그 뭐랄까 이 돈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막 전교 1등보다 열심히 한다 했는데 근데 결과는 좋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인서울은 못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재수도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좀 그렇게 계속 성적 오르는 것도 좀 잘 안 보이고 뭐 해가지고 공부머리는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대학교는 일단 가야겠고, 그래가지고 일단 뭐 제가 갈 수 있는 선에서 일단 대학교를 가게 됐고요. 일단 뭐 등록금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씩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노점을 좀 많이 했었어요. 추울 때는 붕어빵도 팔아보고 대학교 축제 때 무드 등이나 야광 팔찌 같은 것도 팔고, 좀 쪽팔린 적도 많았어요. 막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저런 거 해서 뭐 얼마나 벌길래 축제 때 저렇게 오지랖이냐면서 막 그런 얘기도 막 들리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뭐 당장 저는 일단은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 여름에는 이제 아이스티 같은 거 진짜 물장사가 최고더라고요. 부모님은 계속 일을 못 하셨나요? 예.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러니까 화물 그걸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뭐 아르바이트 하고 하시다가 네. 뭐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겪게 된 거예요? 대학교 계속 다니다 보니까 나름 진짜 열심히 공부했었거든요. 학점 관리도 열심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걸 다 했었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답답한 거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안 읽던 책도 읽고 막 했었거든요. 답답해서 읽었어요. 워낙 답답해가지고 지푸라기도 잡고 싶었던 거죠. 뭐 자기계발서 위주로 좀 쭉 읽다 보니까 좀 다른 세상들이 막 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환경을 바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페이스북에 가끔씩 뭐 영상 같은 거 막 올라오잖아요. 뭐 서울에 뭐 그런 거 보러 오면은 왕복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 같은 데 올라가서 뭐 그런 것도 보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서울이. 그래서 그때 한번 그 서울 가서 한번 그런 강연 같은 걸 한번 보고 나서 서울 올라가야겠다. 그런 생각 해가지고 그냥 캐리어 하나 끌고 올라갔었거든요. 무조건요. 네, 아. 올라갔었는데 잠잘 곳도 안 정하고 그냥 올라오신 거예요? 와. 게스트하우스 청소 스텝 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거기에 잠자리 제공이 있는 거예요. 이거다 해가지고 바로 연락했죠. 근데 그때 캐리어 끌고 왔거든요. 그 사장님이 성현 씨, 저는 성현 씨 지금 뽑는다는 얘기 안 했는데요 하면서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진짜 학교 갈 생각으로 왔다, 저 진짜 열심히 할 거니까 좀 뽑아달라, 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를 채용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하다가 그거를 안 줬어요. 잠자리는 제공해주고 하는데 급여를 안 줬어요. 제가 그때 청소일만 한 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 관리하다 보니까 이 숙박업이 정말 꿀이라는 걸 좀 느꼈어요. 뭐 사장님은 거의 출근도 잘 안 하시고 돈은 또 많이 버니까 그래서 와, 숙박업 최고인데 하면서 막 그때부터 막 숙박업 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 했었고,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알아보다가 이제 에어비앤비가 있더라고요. 우연찮게 이제 반지하에 매물이 싸게 나온 게 있었어요. 거기 이제 들어가서 그 방 한 칸으로 그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 월세로 얻은 방에서 에어비앤비를 시작한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코로나가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슈퍼호스트를 딱 달았을 때 점점 이게 심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는 접고, 근데 제가 에어비앤비 하면서 이제 다른 거 좀 돈을 더 벌려고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좀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요? 네. 오. 왜냐면 이제 숙박업 자체가 시간이 좀 남거든요. 네. 그 에어비앤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인테리어 그걸 제가 꾸몄었잖아요. 근데 꾸미면서 그 인테리어 소품을 원래 제가 사려고 했었거든요. 원래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뭐 당근마켓에서도 사기도 하고, 아니면 저기 동대문 가서도 뭐 도매시장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가서 하니까 뭐 싼 것들도 있고 뭐 비싼 것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온라인에 보다 더 싼 거예요.
아, 시장에 갔더니요? 예. 오, 이걸 내가 팔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잘 됐어요? 아니요. 첫 달에는 매출이 없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다음 달에 7만 원인가 나오고 방법을 모르니까 쉽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서 포기하고 싶었을 순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이유가 뭘까요? 포기도 많이 하고 싶었죠. 이 영상 하나에 제 실패를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실패도 정말 많이 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었고 잘 안 됐을 때도 힘들었겠지만은 또 잘 됐을 때도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좀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때도 내가 여기서 더 열심히 하면은 더 매출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안 올라가는 지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잠을 더 줄여가면서 더 열심히 했는데도 안 올라가요. 그런 경우에 진짜 슬럼프 오고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았었던 게 그 이유를 제가 부모님 통해서 알게 됐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중국집을 하셨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운영이 안 됐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장사를 하셨구나. 저희 부모님이 백종원 선생님처럼 좀 사업가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좀 아셨다면은 정말 큰 사업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포항에서 홍합짬뽕도 가장 먼저 하셨고 고추쟁 반짜장도 저희 부모님이 제일 먼저 하셨거든요. 아, 정말요? 네, 오. 그걸 만약에 사업화를 해가지고 좀 크게 하셨으면은 더 잘하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인건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직원을 그렇게 막 늘리진 않았었어요. 네, 근데 그게 좀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게 아깝거든요. 인건비 나가는 게. 근데 그게 아깝다는 거를 좀 포기할 줄은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더 안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가용 가능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인건비가 당장 나가더라도 뽑아야 돼요. 그럼 당장은 수익이 줄어들겠죠. 인건비 때문에. 근데 그게 좀 지나다 보면은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본인은 사실은 더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부가가치 낮은 일 때문에 부가가치 높은 일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지점에서 더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누워 앉으면은 이게 돌아갈까 생각했을 때 안 돌아간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직원을 구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때 참 웃겼죠. 이제 직원을 뽑는다고 이제 당근마켓에서 구했었거든요. 알바분을. 당근마켓에 보면 알바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알바분 오셨을 때도 좀 신기하게 쳐다봤죠. 사무실인 줄 알고 왔는데 가정집이에요. 네, 근데 뭐 가정집처럼 안 보여요. 왜냐하면 문 떼져 있고 막 박스 쌓여 있고 하니까 여긴 뭐지? 그리고 또 반지하니까 또 무섭잖아요. 그때 반지하 사실 때 당근마켓으로 사람 뽑으신 거예요? 그죠? 예. 와. 포장 직원부터 뽑아야 되니까. 근데 그 당근마켓으로 사람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근마켓에 들어가면은 구인구직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르바이트, 알바 이렇게 적힌 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올리면은 뭐 알바 천국이나 이런 것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알바분을 구할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못 들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한두 시간만 필요하거나 아니면 두세 시간만 필요하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 만약에 집 근처가 아니면은 왔다 갔다 할 때 교통비도 들 수도 있고 시간도 든단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 2시간만 일하고 가래요. 그럼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근마켓에서 구했던 거예요. 아, 가까이 있으니까요? 예, 가까이 있으니까 그분도 그냥 짬나는 시간에 그냥 부담 없이 와가지고 일할 수 있으니까. 괜찮네요. 네, 괜찮아요. 어. 당근마켓 괜찮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한번 말했다가 오지게 욕 먹었어요. 왜요? 왜 설치냐? 왜냐면은 본인 밥그릇 뺏긴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밥그릇이 뺏긴다는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같이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오히려 제가 이렇게 어필을 하면은 그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좀 찐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연락이 와요. 찐 현직 셀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알게 돼요. 오히려. 처음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뭘 사기 위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키워드가 이런 상품명이 있어야지 노출이 되거든요. 예. 물론 상품명이 또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보통 유튜브에서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여기다 넣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키워드들도 이런 대형 키워드는 좀 어려우니까 네. 좀 경쟁강도 좋은 키워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는 검색 수가 많은 거랑 여기 경쟁 업체들 있잖아요. 이게 적은 거, 그런 키워드들을 여기다 많이 넣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네, 완전 국룰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고요. 지금 상품명이 다 짧잖아요. 짧으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심지어 가습기라는 제가 키워드를 검색했는데도 네. 여기 보면 가습기 검색했죠. 네. 근데 가습기 없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 유튜브에서 흔히 말하는 그 경쟁 강도 좋은 키워드를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고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네. 제가 일반 상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이게 일반 상품인데 이거 일반 상품 어떤 거냐면 이제 원래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했어요. 상품 등록하면은 이렇게 일반 상품으로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 상품이 제일 밑에 있죠. 네.
여기 위에 보면은 거의 다 브랜드 카탈로그 쭉쭉쭉쭉 카탈로그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로직 아시는 분들은, 이제 좀 발 빠르신 분들은 네. 상표를 다 출원했어요. 왜 상표를 출원했냐면은 이 브랜드 카탈로그 운영하려면은 네이버로부터 공식 브랜드 권한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네이버로부터 공식 브랜드 권한을 받으려면은 상표권이 출원이 된 게 아니라 등록이 되어야 돼요. 근데 상표권 등록됐다고 해서 또 이 네이버 공식 브랜드 권한을 또 주는 건 아니에요. 브랜드 인지도도 뭐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보는 건데, 그런 것까지 거쳐야지 이런 브랜드 카탈로그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확실히 이 브랜드 카탈로그를 운영하면은 상해 노출에 유리해요. 근데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한번 로직 바뀌고 나서 순위가 갑자기 위에 있었는데 내려갔다는 분들 보면은 브랜드 카탈로그를 운영 안 했어요. 그리고 쿠팡도 참 말이 많은데 지금 네이버보다는 쿠팡이 더 쉬워요. 트래픽 자체가 쿠팡이 더 많아졌거든요. 왜냐면은 쿠팡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아요. 저도 쿠팡 로켓 배송을 멤버십 가입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도 상위 노출을 좀 하려면은 로켓 배송에 들어가야 돼요. 뭐 로켓 배송이든 아니면 로켓 크로스든. 그러니까 로켓 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로 치면은 제트 배송이죠. 그런 게 입점을 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뭐 검색을 해볼게요. 예. 왜 자꾸 근데 가습기를 검색하지? 보면은 첫 번째 뜨는 거는 광고니까 제끼고 돈만 넣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상위 노출 될 것들 보면은 로켓 배송 일반 상품인데 이거 광고죠. 빠빠이 하고 로켓 배송 제트 배송 제트 배송 일반 상품 여기 있네요. 네. 구둥이네요. 네, 구둥이에요. 이게 제가 겪었던 걸 말씀드리자면은 1페이지 1등에서 거의 하루에 200개, 300개 정도 팔리고 있었어요. 리뷰도 한 2,000 몇 개 있었거든요. 그때 로켓배송 입점 제한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이 상품 넣어달라고. 네. 제가 안 넣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로켓배송 수수료를 딱 듣자마자 제가 넣기 싫더라고요. 보통 수수료가 한 뭐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원래 이게 한 소비자 가격에서 곱하기 0.8812로 곱하거든요. 곱하기 0.8812 하면은 쿠팡에서 수수료 떼고 정상 금액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카테고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수수료를 한 12% 뗀다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은 40%는 너무 많잖아요. 네. 예, 물론 이제 조정할 수 있는데 보통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수수료 듣자마자 저는 당연히 안 들어간다고 했죠. 네. 그래서 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순위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뭐지 하면서 봤더니 여기 1페이지 1등에 로켓 배송 상품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로켓 배송 하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네. 처음에 발주가 발주가 2개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노출 순위가 판매 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및 검색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순위입니다. 돼 있죠. 네. 그러면 판매 실적 제일 앞에 있잖아요. 네. 물론 판매 실적이 제일 많이 보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판매 실적은 안 꿀렸단 말이에요. 네. 제가 그때 하루에 뭐 200개 정도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 로켓 배송은 처음에 발주 들어오면 2개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팔아도 2개밖에 못 파는 거잖아요. 네. 오케이, 그렇다 쳐요. 그리고 사용자 선호도, 리뷰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이건 리뷰라고 해볼게요. 리뷰도 당연히 제가 더 많이 팔고 리뷰도 최신 선호했을 때 엄청 많이 깔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2개 팔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리뷰가 또 없었거든요. 네.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도 1페이지 1등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일단은 그냥 계속 판매하고 있었죠. 1페이지 2등이나 또 주문 들어오니까. 근데 좀 더 지나니까 또 3등으로 밀리더라고요. 왜 밀렸지? 보니까 또 1페이지 2등이 또 로켓 배송 상품이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또 열받는 거죠. 얘도 똑같이 2개밖에 못 팔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로켓 배송 들어갔어요. 네. 쿠팡은 로켓 배송을 밀어준다는 거죠. 물론 이제 수수료가 좀 비싸긴 한데 그만큼 더 잘 팔려요. 저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거 쇼핑몰을 잘하려면은 물건을 싸게 떼와야 된다. 제가 그거를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 도매국, 도매매에도 이런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중국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소싱을 하는 것보다 만약에 중국에서 소싱을 할 수 있으면은 중국에서 가져오는 게 더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대표님들한테도 제가 도매국 이런 데서 소싱하지 말고 직접 수입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어차피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컨테이너에 싣고 오잖아요. 네. 거기다가 껴서 그냥 들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입하는 걸 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같이 잘 되면 좋잖아요. 지금 원래 여기 계시다가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사무실을 구하신 대표님이 계시는데 올라가 보시겠어요? 잘 되셔가지고 뿌듯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온라인 이커머스에 계속 관심을 갖던 중에 강 대표님에게 조금 도움을 받아서 부업을 하고 있는 셀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이커머스 하면 하루에 몇 시간 투자해서 쉽게 하거나 편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힘들고 그 일반 사람들의 환상을 깨주고 이거에서 현실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대표님 사무실인데 이게 이 정도면 제가 아까 한 1시간 정리한 거거든요. 본업은 뭐예요? 저 본업은 그냥 일반 회사원입니다. 수익은 잘 나올 때는 매출 뭐 한 2억 정도의 순수익 한 3, 4천, 못 나올 때는 한 매출 한 7, 8천에 순수익 한 1, 2천? 그럼 대기업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정년을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아직은 부업으로 이걸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떠신가요? 만족하시나요? 좀 경제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생기는데 그 대신에 피부랑 몸을 잃었어요. 이게 맨날 앉아 있으니까 진짜 운동할 시간이 없거든요. 요즘 진짜 든 생각이 진짜 하루에 1시간만 운동하고 싶다. 박스라도 좀 들면 운동이 되지 않을까? 이 노동이랑 운동은 다릅니다. 원룸에서 자취를 하다가 이
팔아서 지금 방 하나에서 2개로 옮겼습니다. 그건 완전 대만족이네요. 예, 저는 지금 완전 만족입니다. 어. 강 대표님은 사실 최소 짧게 잡아도 2년 뒤면 아마 좀 보기 힘들 사람 같아요. 이제 저도 어느 정도 파니까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몇 안 되는 진짜로 팔 줄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이거 사람 민망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없고요. 제가 아무리 알려드려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더 많은 성과가 나오니까 저도 뿌듯하고 저는 그냥 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니까 이런 걸 말씀드리면 좀 덜 시행착오 겪지 않을까 그런 선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어찌 보면 본인이 다 한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근데 방향만 잡아주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너무 방대하고 경쟁자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방향을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지금 결혼하셨죠? 네. 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얼마나 됐지? 잠시만요.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무조건 편집해 주셔야 됩니다. 거의 한 2년 가까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연애는 몇 년 하셨어요? 연애는 한 3년. 그때는 대표님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연애 또 하신 거네요? 네. 결혼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언제 들었어요?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지금 빚도 많고 이사 보조일이나 뭐 청소나 하고 있다. 근데 날 좋아할 수 있냐? 근데 그때 지금 와이프 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린 젊으니까 뭐 빚은 갚으면 되는 거고 같이 해나가면 되지 않냐?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포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여자 무조건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연애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딱 그 얘기 듣고 나서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연애는 그렇게 오래 했지만은 실제로 데이트를 거의 못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오전에는 이제 이사일 하고 뭐 오후에는 청소하고 힘들죠. 이제 피곤하니까 또 자야 되고 그리고 또 막 밖에서 뭔가 사 먹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밖에서 반찬 사와가지고 집에서 데이트를 거의 했죠. 식비 아껴야 되니까 데이트도 막 무료로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위주로 이렇게 동선 잡아서 가고 뭐 낙상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있잖아요. 뷰 좋은데 거기는 뭐 돈이 안 들잖아요. 데이트도 보통 이제 한강에서 뭐 라면 먹으면서 돗자리 사는 비용도 아까워가지고 저는 돗자리를 항상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돗자리 여기서 팔면 잘 팔리겠다. 그리고 제로페이 하면 좋나요? 제로페이도 그때는 10% 할인됐었으니까 그때는 제로페이를 항상 이렇게 했었고 많이 아꼈어요. 그 데이트라는 게 거의 없었죠. 영상 편지 한번. 영상 편지요? 부끄럽네요. 결혼식도 늦게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결혼식 할 그런 처지도 아니었었고 그런 것도 이해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계속 고맙다는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평소에도 진짜 말 잘 못하는 편인데 기다려줘서 고맙고 제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평생 지켜줄게. 사랑해. 드림쉐어 창업센터 강남 센터장님의 꿈은 뭔가요? 네, 제 꿈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강력한 인물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2030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전 중1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었는데 아버지가 원래 사업가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좀 물려받은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본인의 상황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거든 간에 내가 안 해본 분야라고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도를 해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같이 좀 성공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대표님의 꿈은 뭔가요? M4 세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M4 세대가 저희 청년들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대한민국 청년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요. 저는 이게 교육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20살에 대학교 들어가고 뭐 4년 뒤에 뭐 졸업을 할 거고 중간에 뭐 군대 2년 다 갔다 오고 나면은 26살이고 여성분들은 뭐 물론 군대를 안 가겠지만은 그러면 24살 휴학이란 걸 안 했을 경우에 근데 요새는 뭐 인턴이나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걸 하려고 보통 휴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사회진입 연령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사회진입 연령이 늦어졌으니까 당연히 돈이 없는 게 맞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 결혼도 생각을 못 하는 거고 그런 M4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저도 이 드림쉐어 창업센터를 통해서 이제 저 같은 피해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의 피해자 이런 분들이 더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2030 세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요새 부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작게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 청년들한테 누구보다 창업하기 좋은 때거든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31살밖에 안 됐어요. 계속 성장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한 만큼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2030 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